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퀴즈는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냈던 퀴즈입니다. 저희 애들이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로 자라서요. 특별히 제가 살았던 동네는 이제 중국의 광동성이라고 광저우라고 해서 생활 용어는 광동어로 하고 학교에 가서는 보통어 쓰고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미국 사람 오면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언어 구조 속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거기서 14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는요,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영계국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친구들이랑 대화는 되는데 이제 공부가 못 따라가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말을 못하는 우리 막내딸에게 아빠가 맞출 수 없는 퀴즈를 갖고 오면은 10,000원씩 주겠다 해서 제가 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이제 한국말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못 맞춘 퀴즈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치한 퀴즈를 많이 갖고 왔지만 그날은 아주 독특한 퀴즈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그 사람들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데 오늘 자살에 관한 퀴즈를 갖고 와서 난센스 퀴즈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집처럼 5식구가 있었던 가정인데 아빠, 엄마하고 이제 언니, 오빠, 남동생 이렇게 살았던 집인데 5식구가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을 하기로 해서 3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다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게 퀴즈였어요. 어렵죠. 그래서 힌트가 있답니다. 힌트는 뭐냐면 아빠가 죽지 않은 이유는 기러기 아빠였답니다. 엄마가 죽지 않은 이유는 새엄마였고요. 오빠가 죽지 않은 이유는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죽지 않은 이유는 날라리였다는 겁니다. 그 퀴즈는 뭐였냐?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거였습니다. 저도 알만한 거 다 나왔거든요. 뭐 기러기, 새엄마, 날라리, 비행 청소년. 그 뭐 정답이 도대체 모르겠어갖고 얘가 이런 퀴즈를 다 갖고 왔네. 그래서 결국 못 맞췄습니다. 정답은 뭐였냐면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10,000원을 주고 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되게 찝찝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딸한테 10,000원 뺏겼다고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하는데 이제 여기서 쓱 올라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나 저에 대해서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덜 떨어진 놈아 이거였습니다. 이런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엔 이제 그게 어머니가 섭섭하고 그랬었는데 자라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제 어머님이 제가 4대 독자라서,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라서 아들이 꼭 필요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통해서 머리 깎고 스님 되셔갖고 천일 기도를 통해서 저를 얻으셨어요. 5대 독자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게 태어나고 굉장히 귀한 아들로 자랐을 것 같은데 태어나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집에 가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크면서 알게 됐죠. 저희 아버님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주무시지 않고 딴 분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되면서 엄마가 아빠에 대한 이 마음이 이렇게 미움이 크시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맨정신으로 살고 계신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아침서부터 술을 드셔서 주무실 때까지 술을 드셨는데 직장을 다닐 수가 없으시니까 술값을 얻으시려고 저희 집에 오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오셔서 돈을 어머니한테 얻어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시면 많이 폭력을 많이 행사하셨습니다. 밤에 오셔서 어떨 땐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거울은 다 깨지고 문은 다 부셔지고 저희 집 주전자는 항상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다 발로 밟고 이러셔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도 피신 것이니까 다른 가정이셨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얼마나 살기 힘드셨겠습니까? 거기다 하나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님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박약의 소아마비셨습니다. 그러니까 26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소대변을 있는 바지에 싸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새벽 4시에 공장 나갔다가 밤 10시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누나가 바지에 싸는 똥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누나가 이제 방이라고 한 칸밖에 없는데 집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엄마가 올 때까지 마루에 앉아 있고 거기서 숙제를 하다가 엄마가 오셔서 누나가 다 똥 치우고 엄마가 밥 먹을 때 들어가서 이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10시에 누나 그 볼일 본 걸 치우고 밥을 연탄불에 해서 드셔서 먹고 치우시지도 못하고 11시면 푹 주무시는데, 엄마를 조금 더 일찍 이렇게 1시간이라도 더 자게 하는 방법은 내가 누나 똥을 치우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 이제 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제 근처에 오지 않고 짝꿍을 안 해주고, 제가 이제 옛날 때는 자치기라든지 이렇게 야구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내 손이 더럽다고 그걸 못 만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때서부터 제 성격은 이제 굉장히 내향적이 되면서 친구가 없어지고 이제 벽 보고 울면서 이제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싸움이 심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아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지금 제 나이가 꽤 먹었는데 이 나이 먹도록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이제 손을 들고 내 의견을 막 강하게 얘기하던지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들어주는 건 잘하는데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게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집에서 또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딸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심리학적 용어로 사랑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품에 저 남자의 품에 이렇게 계속 버림을 받으면서 많은 남자를 이렇게 찾게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일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을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오기가 생기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자기를 굉장히 혹사하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늘 덜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하죠. 그래서 저희 동네는 그렇게 여러분 이제 혹시 생각하실 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잣집 담벼락에다가 집을 옆에다 붙여놓고 지어서 항상 경찰에 신고 들어오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집들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녀들은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장살이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공부를 그냥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지냈는데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이제 어차피 갈 거 공장 갈 거. 근데 저한테 이제 하나 희망이 생기는 게 저희 아랫집에 살던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도 2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남자 동생이. 그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시고 저는 그 형을 이게 저희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2살밖에 안 많은 형이었지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걸, 그리고 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한 거를 그 형으로부터 이게 사사를 받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술 배우게 되고 이제 더 나쁜 것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이제 그 형은 제가 나쁜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형도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남이 버리고 간 꽁초나 주워서 피면서 아버지 욕이나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그 형이나 저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쁜 얘기 좀 이런 데 쓰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오면 죽이고 싶었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를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과 지냈었는데, 그 형이 고3 되던 해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승재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공부하러 가야 돼.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랑 공부랑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무슨 공부를 하려고? 나 대학 공부 한번 해보려고. 여기 청소년들 계시고 어린이들 계시지만 대학 공부는 고3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일찍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웠는데 어떻게 고3 때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형이랑 이제 그 형 얼굴 못 본 지가 꽤 됐죠. 한 14개월 만에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형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러다가 얘기하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 책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그 형이랑 책가방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데 책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책가방 속에 항상 술병이 들어있던 그 형이 책을 꺼냈는데 홍성대의 수학 1의 정석,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아직도 기억하는 그 세 권을 꺼내주시면서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형 무슨 공부를 해 우리 집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형이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요. 저한테 보여준 게 뭐였냐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거는 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거 누구가 컨닝했겠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 거 재수지 와서 보고 베낀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책을 딱 펴서 보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고 날짜를 적어놨더라고요. 4월 달에 흘린 코피. 쭉 넘기더니 이건 7월 달에 흘린 코피. 이건 9월 달에 흘린 코피. 그 영어책을 꺼내더니 여기 10월 달에 흘린 코피. 그 1년에 코피를 4번을 쏟으셨더라고요. 승재야, 너도 4번 코피, 1년에 코피 쏟으면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공부는 좀 했습니다. 저희 반에 60명 있었는데 60명 중에서 5등, 6등 이렇게 했어요. 뒤에서. 그래서 54등, 55등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은 10등 정도까지 해야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전문대도 못 가는데 그 책을 이제 두고 간 게 마음을 많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에 형편에 독서실 끊을 형편도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돈을 달라고 하면 항상 쌍시옷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엄마 나 이것 좀 사게 돈 좀 줘. 그러면 썩으려면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냐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렸다가 그 책을 보여주면서 엄마 그 아랫집에 사는 지견 형 대학 간 거 아시죠? 들어서 알고 있어. 저도 대학 공부할 게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으세요? 그럼 엄마가 에이 썩을놈아 그러면 이제 안 가면 돼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생 듣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16,000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한 30만 원 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16,000원을 아무 소리 않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독서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 자리일 것이다 생각해서 반드시 거기를 가서 그 형이 앉아서 공부했던 13번 자리에 앉아갖고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기운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뒤에 지금 얘기하면 수능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년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할 돈이 없으니까 독서실의 문에 이제 셔터문을 열고 닫고 새벽 4시에 열고 12시에 닫는 역할을 하고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앉았던 13번 자리를 1년 동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간 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는 못 가니까 전기공학이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공학을 그 형이 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공대랑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